양반댁의 노비인 덕분은 이 고을에서 밥도둑으로 통했어요. 여물통을 뒤지고 콩비지를 훔친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상전 어른도 그리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훔쳐도 덕분의 뼈는 늘 앙상했지요. 훔친 것이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지 이 고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덕분이 눈을 뜨는 곳은 상전댁 외양간 한켠이었어요. 짚을 긁어 모아 누울 자리를 만들고 소 옆에서 웅크려 밤을 나는 것이 덕분의 잠자리였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여물통 옆을 지나가다 발뿌리에 뭔가 걸렸지요. 집단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지나치려다 흠칫 멈춰 섰습니다. 걸음더미 바로 옆 꼬마 하나가 쭈그러진 채 쓰러져 있었어요. 10살쯤 됐을까요? 얼굴에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터져 핏물이 맺혀 있었고 목덜미에는 시퍼런 멍이 번져 있었지요. 옷자락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두 발엔 집신조차 없었어요.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두들겨 맞은 것인지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걸렸어요. 의식을 잃은 아이의 손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놓지 않으려는 듯 단단히 말이지요. 작은 옥패 하나였어요. 덕분은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여? 덕분이 쪼그려 앉아 꼬마의 뺨을 살짝 건드렸어요.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목에 손을 갖다 대자 실처럼 가는 숨이 간신히 올라오고 있었지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찬바람 한 줄기가 들판을 훑고 지나갔지요. 에이, 참. 덕분이 꼬마를 등에 들쳐 업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았지요. 덕분에 팔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외양간 안쪽에 눕히고 제 집 묘를 끌어다 덮어줬어요. 부뚜막 귀퉁이에 남은 콩비지를 긁어다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드르르 짚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솥이 서서히 달아올랐어요. 묽게, 아주 묽게 쏘았지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외양간 안으로 번졌어요. 아이의 코끝이 희미하게 움찔했지요. 덕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아이의 입술 사이를 살살 벌렸어요. 죽이 흘러들어갔지요. 한 번, 두 번, 제발 한 모금만 더 넘겨봐. 덕분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세 번째 숟가락을 떴을 때였어요. 목 울대가 미세하게 꿀렁했습니다. 덕분이 숨을 멈췄지요. 삼켰습니다. 덕분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꼬마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죽이 한 숟가락씩 넘어갔어요. 덕분에 거친 숨소리만이 외양간 안을 채웠습니다. 밥도둑이 오늘도 훔쳤어요. 훔친 것은 콩비지였지요. 그렇게 쏜 죽이 지금 이 핏덩이의 목구멍을 간신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덕분은 빈 사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아직 다 먹이지 못했으니까요. 이 핏덩이의 숨이 과연 내일 아침까지 붙어 있을까요? 밤이 깊어서야 꼬마가 눈을 떴어요. 덕분이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꼬마는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덕분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흐릿하던 눈이 천천히 초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덕분이 눈을 깜빡였어요. 죽다 살아난 아이가 할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여기가 어디냐는 말도 아니었지요.
말투도 이상했어요. 이 동네 종놈 아이들이 쓰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덕분이여. 근디 너는 어디서 온 아이여? 꼬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내 다시 잠에 빠져들었지요. 덕분은 한참 그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몰락한 양반집 도련님이 틀림없다 싶었습니다. 말투며 손목마디며 아무리 봐도 천안집 자식은 아니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상전 어른이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 들어섰어요. 눈꼬리가 뾰족하게 올라간 얼굴이었지요. 저 돌절구 안채 앞으로 혼자 옮겨놓거라. 마당 한 구석에 앉은 돌절구였어요. 어른 허벅지만 한 크기였지요. 덕분이 두 팔로 안아보다 도저히 안 되자 등에 기대어 밀기 시작했습니다. 끙, 끙. 신발 밑창이 흙을 긁어냈어요. 발 뒤꿈치에 힘을 줄 때마다 등허리가 휘었지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외양간 틈새로 이환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굽은 허리를, 흙을 긁는 발을, 땀에 젖은 목덜미를 빠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눈이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돌절구를 다 옮기고 나서였습니다. 상전이 외양간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천천히 걸어왔지요. 덕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덕분이 얼른 외양간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뒷곁들개가 새끼를 쳤습죠. 울어대서 시끄럽고 냄새도 지독합죠. 지금 치우러 가던 참이었습니다. 나으리. 상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칫하더니 코를 막고 돌아섰어요. 치워. 예, 나으리.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덕분이 숨을 내뱉었어요. 외양간 안에서는 집 더미에 파묻힌 이환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눈만 빠끔히 내밀어 상전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양반이 그냥 넘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모르는 것뿐일까요?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덕분이 콩죽 사발을 들고 외양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환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집 더미의 등을 기댄 채 덕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덕분이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환이 받지 않았어요. 왜 식었어? 금방 쓴 거요. 이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발 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눈길을 거뒀어요. 덕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발을 내려놓고 기다렸지요. 이환은 끝내 손을 뻗지 않았어요. 덕분이 사발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쳐 들고 있었지요.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었어요. 덕분에 손가락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맨손이었습니다. 이환의 눈이 그 손으로 갔어요. 덕분이 사발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끓는 걸 보면 알지. 뭘 넣을 틈도 없었어. 설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이었지요. 이환은 한동안 사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환이 먹는 것을 보고 덕분이 그제야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벌겋게 달아오른 손가락을 꼭 쥐었다 폈다 했지요. 이환이 그 손을 봤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프지 않느냐? 덕분이 픽 웃었습니다. 이거
장작 패다 보면 이보다 더한 것도 생겨. 이화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요. 사발이 비어갈 즈음이었습니다. 덕분이 이환의 발을 내려다봤어요. 맨발이었지요. 발끝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덕분이 말없이 이환의 발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굳은 살이 두텁게 박인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뜨거운 손바닥이 이환의 차가운 발을 천천히 문질렀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덕분이 낮게 중얼거렸지요. 원래 제일 귀한 꽃은 거름 무더기에서 피는 법이다. 기어코 살아남거라. 이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짐승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지요. 이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 어깨 위로 덕분의 손이 올라왔지요. 토닥, 토닥, 투박하고 느린 손이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외양간 바깥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집 더미가 바스락거렸지요. 그 안에서 이환은 한동안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기운을 좀 차렸어요. 사흘 사이에 꼬마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아직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눈이 또렷해졌지요. 덕분이 사발을 들고 들어오면 받아먹기는 했어요.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덕분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지요. 먹이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날도 덕분이 아침 일찍 사발을 들고 왔습니다. 콩비지에 꽁보리를 섞어 끓인 것이었어요. 이환이 숟가락을 들었지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고 있는데 덕분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빈손이었어요. 사발도 없고 숟가락도 없었지요. 이환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너는 먹지 않느냐? 덕분이 손을 저었어요. 아침에 좀 먹었어. 어서 먹어. 이환이 사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덕분을 봤지요. 덕분은 여전히 벽을 보고 있었어요. 귀 뒤로 머리카락이 한 올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목덜미가 비쩍 말라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꼬르르. 작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외양간이 쩌렁하게 울릴 만큼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덕분이 화들짝 제 배를 손으로 눌렀어요. 그리고 멋쩍게 웃었지요. 눈 주위 주름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급하게 먹었나. 이환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사발을 덕분 쪽으로 밀었습니다. 먹거라. 덕분이 손을 저었어요. 됐어, 됐어. 너나 어서. 이환은 사발을 밀어놓은 채 들지 않았습니다. 덕분과 이환 사이에 사발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손을 뻗지 않았지요.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외양간 문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전이었어요. 덕분이 등줄기를 펴고 귀를 세웠지요. 발소리가 외양간 쪽으로 가까워졌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덕분이 천천히 숨을 내뱉었어요. 이환이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발을 비웠지요. 덕분이 이환의 등을 한 번 토닥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환은 덕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굽은 등이었어요. 옷 안으로 갈비뼈, 윤곽이 드러날 만큼 비쩍 마른 어깨였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환이 빈 사발을 천천히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그 온기를 느끼며 이화는 오래 앉아 있었지요. 사발 안쪽에 눌어붙은 콩비지 자국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덕분이 맷돌 앞에 앉은 것은 한밤중이었어요. 드르르, 드르르. 콩을 갈아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두부를 쓰려면 밤새 갈아두어야 했지요. 무거운 맷돌이었어요. 손바닥이 쓸리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르르, 드르르. 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덕분이 맷돌에 이마를 기댄 채 잠들어 버린 것이었어요. 손에는 아직 콩 한 줌이 쥐어져 있었지요. 등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어요. 외양간 안에서 이완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맨발이었습니다. 밤 마당은 차가웠어요. 이완이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물을 길어 맷돌 위에 천천히 부었지요.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다시 붓고 다시 문질렀어요.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맷돌이 하얗게 씻겨 나갔지요. 그 다음은 빗자루였어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빗자루 끝이 흙을 긁을 때마다 이완이 멈추고 덕분의 얼굴을 확인했지요. 덕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마당을 다 쓸고 나서 이완이 외양간 앞 흙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지요.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를황, 천자문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반듯하고 깊게 새겨 나갔습니다. 획이 힘찼지요. 줄이 곧았어요. 이 고을 훈장님도 이만큼 반듯하게 쓰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그래도 이화는 멈추지 않았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덕분이 눈을 떴을 때 맷돌이 깨끗하게 씻겨 있었어요. 마당도 말끔히 쓸려 있었지요. 덕분이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외양간 앞 흙바닥을 봤지요. 글자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덕분이 쪼그려 앉아 들여다봤어요. 덕분은 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솜씨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지요. 줄이 곧고 획이 깊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환 앞에 서서 내려다봤어요. 이환이 눈을 떴습니다. 덕분과 눈이 마주쳤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덕분이 이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흙먼지를 털어줬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지요. 몰락한 집 도련님이라더니 보통 도련님이 아니구먼. 이환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덕분의 손이 머리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지요. 덕분이 맷돌 앞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드르르, 드르르. 다시 맷돌 소리가 시작됐어요. 이환은 글바닥에 글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뭇가지를 다시 들었지요. 다음 줄을 이어 새기기 시작했어요. 드르르, 드르르. 맷돌 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비가 갠 뒤라 마당이 질척했어요. 덕분이 이른 아침부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상전이 장작이 모자란다며
아침부터 혼을 냈지요. 도끼가 내려칠 때마다 퍽, 퍽 소리가 마당을 울렸어요. 덕분에 등허리가 굽었다, 펴졌다 했습니다. 손바닥이 벌개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이환이 외양간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발밑으로 시선이 내려갔어요. 진을 위해 가는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 사이에 묻혀 있어서 눈 밝은 사람이 아니면 그냥 지나칠 자리였지요. 이환이 천천히 쪼그려 앉았어요. 손가락 끝으로 선을 가만히 따라갔습니다. 검 자국이었어요. 이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아무도 이환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환이 마당 한켠으로 걸어갔어요. 돌멩이를 집었지요. 하나, 둘, 셋. 외양간 문 옆 처마 아래 나란히 놓았어요. 손놀림이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대기하라.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한참 뒤에 덕분이 들어왔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한 손에 콩죽 사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던 손이었어요.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그 손이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자, 먹어. 오늘은 콩을 좀 더 넣었어. 이환이 사발을 받았어요. 한 숟가락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괜찮다. 덕분이 배시시 웃었어요. 맞은편에 쭈그려 앉아 이환이 먹는 것을 바라봤지요. 뺨에 혈색이 도는 것이 기특한 듯 눈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장작 패느라 부르튼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은 채로요. 이환이 그 손을 봤어요. 한 숟가락을 더 떴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장전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걷는 소리였지요. 덕분이 등줄기를 폈어요. 이환이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외양간 앞에서 멈췄어요. 덕분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환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지요. 콩죽이 입에 들어갔어요. 아무렇지 않게 발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외양간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문 손잡이가 덜컹 흔들렸어요. 덕분에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이환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짧게 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덕분이 이환의 등을 두드리는 척 소리를 냈지요. 체했어? 천천히 먹어. 발소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외양간 앞을 지나쳐 멀어졌어요. 덕분이 숨을 내뱉었지요.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이환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사발이 비어갈 즈음이었습니다. 덕분이 이환의 턱 밑을 손으로 쓱 닦아줬어요. 아까 장작을 패던 그 손이었지요. 손바닥이 벌겋고 두꺼웠습니다. 이환이 그 손을 잠깐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창호지 틈으로 눈길을 보냈습니다. 처마 아래 돌멩이 3개, 담장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올랐어요. 퍼드득. 이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조금 전까지 그 자리에 까치는 없었습니다. 콩죽의 온기가 뱃속에 남아 있었어요. 덕분이 사발을 들고 외양간을 나갔습니다. 이환은 집 더미의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눈을 감지 않았지요. 천진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 안에는 10살 아이의 빛깔이 없었어요. 꼬마의 수신호를 받은 그림자는 과연 움직일 것일까요? 사건은 이른 아침에 터졌어요. 상전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제 저녁 곳간에서 콩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지요. 눈꼬리가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었어요. 행랑에 있는 것들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덕분도 그 줄에 섰지요. 상전의 눈이 덕분에게 멈췄어요. 내 인연 또 훔쳤지. 소인이 아니옵니다. 나으리. 상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몽둥이를 집어들었어요. 왈패 둘이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요. 이환이 외양간 집 더미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전의 발소리가 외양간 쪽으로 향했어요. 이환이 집 더미 안으로 몸을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죽였지요. 문이 벌컥 열렸어요. 상전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덕분이 달려왔지요. 상전과 이환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환을 등 뒤로 밀어내며 집 더미 앞에 딱 버텼어요. 뒷곁 들개가 새끼를 쳐서 냄새가 지독합죠. 치우러 들어가던 참이었습니다. 나으리. 상전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덕분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몽둥이가 내려왔어요. 퍽. 덕분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래도 비켜서지 않았어요. 이환을 등 뒤에 세운 채 버텼지요. 퍽. 퍽. 살갗이 터지는 소리가 외양간 안을 울렸습니다. 덕분이 이를 악물었어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지요. 등이 굽어들었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발을 옮기지 않았지요. 피 냄새가 번졌습니다. 이환의 두 손이 주먹으로 말렸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당장 내쫓는다. 상전이 몽둥이를 내던지고 돌아섰어요.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멀어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덕분이 문에 기댔어요. 천천히 흘러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내뱉었지요. 이환이 집 더미에서 나왔어요. 덕분 앞에 섰습니다. 덕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풀려 있었지요. 그런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여. 들어가 있어. 이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덕분의 등에 몽둥이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옷감이 찢긴 자리로 부른 것이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이환이 그것을 바라봤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오래 바라봤습니다. 두 손이 더 단단하게 말렸지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그 눈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덕분은 몰랐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덕분이 외양간 구석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등에 상처가 쓰렸지요. 숨을 크게 쉴 때마다 살갗이 당겼어요. 덕분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환이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엎드려 있거라. 모여, 괜찮다니까. 가만히 있거라. 이환이 낮에 몰래 뜯어온 풀 다발을 꺼냈어요. 이로 지식이기 시작했습니다. 씁쓸하고 쓴 냄새가 외양간 안으로 번졌지요. 이환이 덕분에 찢어진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걷었어요. 상처 위에 천천히 발랐습니다. 덕분이 흠칫했어요. 차갑다. 잠거라. 덕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환의 손이 상처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씁쓸한 약초 냄새가 피 냄새를 덮었지요.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이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약초를 더 씹어 발랐습니다. 덕분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여. 이 정도 가지고. 이환의 손이 멈췄습니다.
덕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한 말이었지요. 그러나 이화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등에 새겨진 몽둥이 자국이 이 터진 살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환이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더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상처 끝에서 끝까지 한 곳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덕분에 거친 숨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환이 손을 멈추고 내려다봤어요. 잠들어 있었지요. 그 거친 얼굴이 잠결에 풀려 있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편안한 숨이 오가고 있었어요. 이환이 일어섰습니다. 외양간 문을 열었어요.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마당이 까맸지요. 이환이 잠든 덕분을 한번 돌아봤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환이 어둠 속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손가락 3개를 폈다가 2개를 접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흘렀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왔지요. 저하.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환이 눈을 들었어요. 주인의 곳간을 태우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하. 인근에 불이 번질 수 있사옵니다. 곳간만 태우면 된다. 언제까지이옵니까? 오늘 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달랐어요. 어둠 속의 인기척이 사라졌지요. 바람처럼 쓰러졌습니다. 이환이 외양간 안으로 돌아왔어요. 덕분이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환이 옆에 앉았어요. 아까 약초를 발라주던 손을 내려다봤지요. 손끝에 아직 씁쓸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이 방금 곳간에 불을 지르라 명한 손이었어요. 덕분의 등에서 고른 숨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이환이 그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처마 끝이 흔들렸지요. 잠시 뒤 먼 곳에서 불빛이 일었습니다. 창호지가 붉게 물들었어요. 덕분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이환은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했어요. 바람이라기에는 너무 굵었습니다. 이환이 눈을 떴어요. 외양간 문틈으로 하늘이 붉었습니다. 이환이 몸을 일으켰지요. 틈 사이로 눈을 갖다 댔어요. 불이었습니다. 주인집 곳간이 타고 있었어요. 불길이 하늘로 솟구쳤지요. 어둠 속에서 붉은 기둥이 일어섰습니다. 불씨가 튀었어요. 마당 저편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지요. 고함 소리, 물 깃는 소리, 발소리들이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이환이 외양간 안으로 돌아섰어요. 덕분이 깨어 있었습니다. 외양간 문틈에 쪼그려 앉아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뒷모습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덕분이 천천히 2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야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마땅하옵고 저 가여운 도련님만은 굽어 살피소서. 저리 어린 것이 저리 처참하게 버려졌으니 하늘이시여 부디 이 아이만은. 덕분에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싹싹 비는 손이 떨렸지요. 2 손 사이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이 덕분에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환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덕분은 몰랐습니다. 저 불이 누가 지른 것인지, 저 기도가 누구를 향해 닿는 것인지.
그저 처마박 붉은 하늘을 보며 두 손을 싹싹 비빌 뿐이었지요. 이환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덕분에 옷자락이었습니다. 이환이 그 끝을 꽉 쥐었지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꽉, 더 꽉. 손이 떨렸습니다. 덕분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늘을 향해 빌고 있었지요. 이 아이만은 기어코 살아남게 하소서. 이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옷자락을 쥔 채로 작게, 아주 작게 몸을 웅크렸어요.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가 새벽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덕분에 기도 소리가 그 위로 낮게 깔렸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덕분에 기도가 이환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주인이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행랑채 벽이 얇아서 말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덕분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 멈췄어요. 귀를 세웠습니다. 청나라 상인이 노비를 찾는다 하더이다. 값은 얼마나 쳐주겠소. 장정이면 50냥, 계집이면 30냥. 30냥이면. 주인이 낮게 웃었어요. 덕분에 손이 빨랫감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말소리가 들렸지요. 그녀 눈치가 빠르고 손이 빠르니 값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요. 덕분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덕분이 외양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환이 집 더미에 앉아 있었지요. 덕분이 쪼그려 앉아 이환과 눈을 맞췄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도련님, 우리 오늘 밤 여기서 나가야 해. 이환이 덕분을 봤습니다. 나를 두고 가지 않겠느냐. 덕분이 픽 웃었어요. 도련님 없으면 내가 뭐 하러 가겠어. 덕분이 일어섰습니다. 구석 항아리 뒤에서 보따리를 꺼냈어요. 보따리를 펼쳤지요. 이환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사발이었어요. 이가 나간 사발이었지요. 덕분이 그것을 보따리 한가운데 놓고 콩주머니를 그 옆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옷가지도 없었고 엽전도 없었지요. 보따리 안에 있는 것은 그의 이가 나간 사발과 콩주머니뿐이었습니다. 이환이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가져가느냐. 이게 없으면 도련님 밥을 어찌해. 덕분이 보따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환의 손을 잡았지요. 덕분의 손이 거칠고 컸어요. 이환의 손이 그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소리 내면 안 돼. 둘이 외양간을 나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달도 없었지요. 덕분이 이환을 등에 업었어요.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발이 달그락 소리를 냈지요. 덕분이 보따리를 꽉 눌렀어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대문이 삐걱했지요. 둘 다 숨을 멈췄습니다. 사랑채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덕분이 다시 걸었습니다. 대문을 빠져나왔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섰지요. 이환이 덕분의 등에 엎혀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이환의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덕분의 등도 콩닥거렸지요. 두 심장이 등을 사이에 두고 같이 뛰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사발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덕분이 더 꽉 눌렀지요. 두 사람의 야반 도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어요. 덕분이 이환을 업은 채로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요. 새벽산은 어두웠어요. 발밑에 자갈이 굴렀습니다.
덕분이 이환을 단단히 잡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고갯마루야. 이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의 목덜미를 두 팔로 꼭 안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왼쪽에서 들렸습니다. 덕분이 멈췄어요. 오른쪽에서도 소리가 났지요. 앞쪽에서도 인기척이 왔어요. 횃불이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나무 사이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주인집 왈패들이었습니다. 5명이었지요.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앞에 선자가 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잡았다. 덕분이 이환을 내려놓았어요. 이환 앞에 섰지요. 왈패들이 반원을 그리며 조여들었습니다. 덕분이 발밑을 봤어요. 자갈이 깔려 있었지요. 덕분이 쪼그려 앉았어요. 돌을 집었습니다. 주먹만한 돌이었어요. 덕분이 일어섰지요. 두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왈패들이 멈칫했어요. 이 아이를 건드리면 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다. 정적이 흘렀어요. 왈패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앞에 선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죽어, 내가 어디 죽어봐라. 몽둥이가 올라갔습니다. 덕분이 돌을 들어 올렸어요. 이환을 등 뒤로 밀었지요. 도련님, 눈 감아. 몽둥이가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산 아래에서 소리가 터졌어요.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지요. 수십 개의 발굽 소리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빛이 보였습니다. 횃불이었지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수십 개였습니다. 왈패들이 굳었어요. 덕분도 굳었지요. 이환이 덕분의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지요. 나무 사이로 철갑옷 빛이 번쩍였어요. 벼랑 끝에 몰린 덕분은 꼬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횃불이 산길을 환하게 밝혔어요. 수십 명이었습니다. 말을 탄 자들이 앞에 섰고 뒤로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줄을 이었지요. 철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어요. 횃불 열기가 산길을 덮쳤습니다. 왈패들이 뒷걸음쳤어요. 몽둥이를 든 손이 내려갔지요. 앞에 선 말이 멈췄습니다. 말 위에 사내가 내려다봤어요.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지요. 투구 아래로 굵은 턱선이 드러났어요. 금군 대장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렸어요. 발이 땅에 닿는 소리 하나가 산길 전체를 눌렀습니다. 그 발소리 하나에 왈패들이 더 뒤로 물러섰지요. 주인이 군사들 사이에서 비집고 나왔어요. 상전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지요. 금군 대장 앞에 허리를 굽혔어요. 저자들입니다. 대장 나으리. 저 노비년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어린아이를 꿰어 납치한 흉악한 년이옵니다. 금군 대장이 덕분을 봤어요. 덕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환을 등 뒤에 세운 채로요. 손에 돌을 아직 쥐고 있었지요. 덕분이 손을 폈습니다. 돌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금군 대장이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 발소리마다 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무릎이 흔들렸지요.
그래도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금군 대장이 멈췄어요. 사라진 세자 저하를 찾고 있다. 이 산길에서 수상한 자들을 보았느냐? 덕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그런 분을 뵌 적이 없사옵니다. 금군 대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덕분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덕분 뒤에 선 이환을 봤지요. 이환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지요. 남루한 행색이었습니다. 집더미에서 나온 것 같은 차림이었어요. 주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노비년이 역도요입니다. 나으리, 곳간에 불을 지르고 어린 종놈을 데리고 달아난 것이옵니다. 분명 세자 저하를 해하려는 무리와 짜고 한 짓이옵니다. 금군 대장이 손을 들었어요. 군사 둘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팔을 잡았지요. 덕분이 버텼어요. 뒤를 한 번 봤습니다. 이환과 눈이 마주쳤지요. 이환이 흙바닥을 봤어요. 이환의 두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흙바닥에 엎드렸지요. 이마가 땅에 닿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환이 누군가 앞에 이마를 땅에 댄 것이 처음이었지요. 덕분이 그것을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빛 아래로 금군 대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주인이 그 옆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무언가를 계속 떠들었지요. 관군은 꼬마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금군 대장이 덕분을 내려다봤어요. 역도와 내통한 자는 참수에 처한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그것이 더 무서웠지요. 군사들이 덕분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덕분이 버텼어요. 발이 흙바닥을 긁었지요. 주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져 있었어요. 저 노비년이 세자 저하를 해하려는 역도와 짜고 움직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으리, 곳간에 불을 지른 것도 전연이 없고 어린 종놈을 꿰어 달아난 것도 전연이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처단하소서. 금군 대장이 검을 뽑았어요. 달빛 아래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서늘한 빛이었지요. 덕분이 이환을 봤어요. 이환이 흙바닥에 이마를 댄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지요. 덕분은 그것을 보고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불을 질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소인이 곳간에 불을 지르고 저 아이를 꿰어 달아났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인이 혼자 한 짓이옵니다. 금군 대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세자 저하와는 무슨 관계냐? 소인은 그런 분을 알지 못합니다. 거짓 자백은 죄를 더한다. 소인이 한 짓이 맞습니다. 덕분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군사들이 덕분의 팔을 더 세게 잡았지요. 덕분이 이환 쪽으로 눈길을 줬다가 거뒀습니다. 금군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엎드려라. 군사들이 덕분을 흙바닥에 눌렀습니다. 덕분이 무릎을 꿇었지요. 그 순간이었어요. 덕분의 눈이 보따리 쪽으로 갔습니다. 군사들 발에 채여 나뒹굴고 있었지요. 보따리가 열려 있었어요. 이가 나간 사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덕분이 손을 뻗었어요. 군사가 그 손을 밟았습니다. 덕분이 숨을 참았어요. 그래도 손을 뻗었지요. 손가락 끝이 사발에 닿았습니다. 덕분이 사발을 끌어안았어요. 가슴에 품었지요. 깨질까봐요. 그 사발이 깨지면 이환밥을 어떻게 해줄지. 덕분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금군 대장이 검을 들어 올렸어요. 달빛이 칼날을 타고 흘렀지요. 군사들이 물러섰습니다. 덕분이 사발을 품에 안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파공음이 울렸습니다. 참수가 떨어지기 직전 누가 이 칼을 막을 것인가요? 칼이 내려오는 순간이었어요. 멈춰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산 전체가 그 소리에 굳었어요. 군사들이 굳었지요. 금군 대장이 굳었습니다. 주인에 떠들던 입이 닫혔어요. 덕분이 눈을 떴습니다. 이환이 서 있었어요. 흙바닥에서 일어선 것이었지요. 남루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지요. 방금 전까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환이 금군 대장을 똑바로 봤어요. 감히 네 앞이라고 칼을 빼어드느냐. 벼락 같았습니다. 10살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은 달랐지요. 산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횃불만 타올랐어요. 바람 소리만 흘렀지요. 이환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던졌지요. 땅 위를 구르는 소리가 났어요. 금군 대장이 그것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무릎이 꺾였어요. 그 단단하던 무관이 갑옷을 입은 채로 흙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저하.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한 사람이 꺾이자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군사들이 무릎을 꿇었지요. 1명, 2명, 10명, 20명. 수백 명의 갑옷이 일제히 바닥을 향했어요. 철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저하, 함성이었어요. 우렁찬 함성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주인이 뒷걸음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두 무릎이 꺾이더니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까까지 덕분을 참수하라 떠들던 그 입이 흙바닥에 박혔지요. 덕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발을 품에 안은 채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몰랐어요. 이환이 무언가를 던졌고 수백 명이 엎드렸고 누군가 저하라고 불렀지요. 저하. 그 말이 덕분의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환이 걸어왔어요. 덕분 앞에 섰지요. 덕분이 이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 함께 산길을 걷던 도련님이었어요. 아까까지 등에 엎여 별을 보던 아이였지요. 이환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덕분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내 옥좌의 무게보다 내가 쑤어준 그 사발의 은혜가 더 무거웠다. 덕분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품에 안은 사발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덕분이 그것을 꽉 쥐었지요. 두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덕분은 왜 우는지 몰랐어요.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지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났어요. 이환이 덕분을 내려다봤습니다. 덕분의 눈망울에 횃불 빛이 흔들렸어요. 덕분은 눈앞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날이 밝았어요. 금군이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붉은 깃발이 산길을 따라 늘어섰지요. 화려한 가마가 올라왔어요. 이환이 본 적 없는 가마가 아니었습니다. 저 가마를 타면 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환이 덕분에게 걸어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이 그 손을 봤어요. 그리고 뒷걸음쳤지요. 한 걸음, 두 걸음.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젯밤까지 등에 업고 산길을 오르던 도련님이었어요. 콩죽 사발을 받아먹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수백 명이 저하라고 부른 아이였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인이 어찌 감히. 이환이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거라. 신하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환과 덕분 사이를 막았지요. 금군 대장이 이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하, 환궁하셔야 하옵니다. 이환이 버텼어요. 저 사람도 함께 간다. 저하, 법도가 있사옵니다. 내가 명하는 것이다. 저하. 금군 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환이 그 눈을 봤어요. 이환도 알고 있었지요.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것을. 신하들이 이환을 가마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환이 가면서도 덕분을 봤어요. 덕분이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댔지요. 두 손이 흙바닥을 짚고 있었어요. 손끝이 흙을 긁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렸어요. 이환이 들어서다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덕분이 이마를 땅에 댄 채로 있었어요. 두 손이 흙을 긁고 있었습니다. 가마 문이 닫혔어요. 이환이 창살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었지요.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살 너머로 덕분이 보였지요. 흙바닥에 엎드린 채로 있었어요. 멀어졌습니다. 덕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가마가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지요. 붉은 깃발이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들리지 않았지요. 산이 조용해졌습니다. 덕분이 흙바닥을 봤어요. 손끝이 흙에 박혀 있었지요. 품 안에 사발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덕분이 그것을 꺼냈어요. 이가 나간 사발이었지요. 덕분이 그것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가마 소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궁궐은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상궁들이 분주했지요. 내관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이환에게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조용함이었지요. 수라가 들어왔어요. 은수저였습니다. 은쟁반이었지요. 12첩 반상이었어요. 국이 있었고 구이가 있었고 나물이 있었습니다. 잣을 얹은 찜도 있었지요. 상궁이 무릎을 꿇고 수저를 받쳐 올렸어요. 이환이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은수저를 들었지요. 국에 담갔다가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 넘겼어요. 놓았습니다. 은수저가 쟁반 위에 떨어졌지요. 소리가 났어요. 상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환이 입을 가렸어요. 구역질이 났지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억지로 넘긴 것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환이 고개를 돌렸지요. 상궁이 당황해서 물러섰습니다. 물러가라. 수라상이 나갔어요. 이환이 비단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지요. 궁궐 천장이었어요. 단청이 곱게 칠해진 천장이었습니다. 이환이 눈을 감았어요. 드르르. 이환이 눈을 떴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들렸지요. 드르륵, 드르륵. 맷돌 소리였습니다. 이환이 다시 눈을 감았어요. 드르르, 드르르. 외양간 아니었지요. 덕분이 밤새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지요. 드르르, 드르르. 소리가 외양간 안을 채웠습니다. 이환이 눈을 떴어요. 천장이었지요. 단청이었습니다. 코끝에 무언가 스쳤어요. 구수한 냄새였지요. 콩죽 냄새였습니다. 이환이 몸을 일으켰어요. 주위를 봤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락관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기억 속의 냄새였지요. 이환이 다시 누웠습니다. 비단 이불이 차가웠어요. 이환이 이불을 끌어당겼지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환이 이불을 더 끌어당겼어요. 그래도 추웠지요. 외양간에서는 집터미가 따뜻했어요. 소 냄새가 났지요.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분에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끔 멋쩍게 웃는 소리가 들렸지요. 드르르, 드르르. 이환이 베개를 쥐었습니다. 다음 날도 수라가 들어왔어요. 이환이 보지 않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올리는 수라마다 이환의 손이 닿지 않았어요. 상궁들이 수군거렸지요. 내관들이 오갔습니다. 어이가 들어왔어요. 이환이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어이가 물러났지요. 밤이 깊었어요. 이환이 눈을 감았습니다. 드르르, 드르르. 또 들렸지요. 이환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지요. 드르르, 드르르. 덕분에 굽은 등이 보였어요. 땀에 젖은 목덜미가 보였지요. 이가 나간 사발이 보였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세자의 단식 투쟁은 궐 안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궁궐 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세자가 식음을 전폐한 지 열흘이 넘었지요. 어이가 들고 나고 상궁들이 수군거리고 내관들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수라상이 들어갔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임금이 어좌에서 일어섰어요. 세자를 살려낸 여인을 당장 압송하라. 덕분이 된장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어느 집 행랑방 한 켠을 빌려 지낸 지 열흘이 넘었지요. 밥값은 일로 때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된장을 가르고 물을 깃고 빨래를 했어요. 그런데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항아리 옆에 사발이 있었어요. 이가 나간 사발이었지요. 덕분이 날마다 그것을 꺼내 닦았습니다. 치마 끝으로 한 번, 두 번. 이가 나간 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봤어요. 깨진 자리가 거치었지요. 처음 이 사발로 죽을 쑤어줬을 때 꼬마가 눈을 떴었습니다. 목 울 때가 꿀렁했지요. 그 손바닥 안에서 뛰던 심장 소리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덕분이 사발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대문이 쾅 열렸지요.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된장 항아리 앞까지 왔어요. 포졸 셋이었습니다. 덕분이 일어섰어요. 덕분이라 하는 자가 내냐? 예, 소인이옵니다. 당장 따라오너라. 입궐하라는 명이 내렸다. 덕분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포졸이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요. 잠깐만요. 덕분이 항아리 옆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사발을 집었어요. 치마로 한 번 더 닦았지요.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사발을 한가운데 놓았어요. 콩주머니를 그 옆에 올렸지요. 단단히 묶었습니다. 포졸이 재촉했어요. 서둘러라. 예, 예.
덕분이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나섰어요. 골목 끝에서 대궐문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붕 위에 걸려 있었어요. 기와가 푸르스름하게 빛났지요. 덕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일찍이 살면서 이 문 앞에 설 줄은 몰랐어요. 걸음 무더기 옆에서 핏덩이를 줍던 사람이 지금 대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보따리를 꽉 쥐었지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사발이 달그락거렸어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달그락, 달그락. 그 소리가 덕분의 발걸음 속도에 맞춰 울렸습니다. 대궐문이 열렸어요. 포졸들에게 끌려온 덕분의 가슴 안에는 달그락거리는 사발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수락관은 넓었어요. 덕분이 들어서자 상궁들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위아래를 훑었지요. 낡은 치마였어요. 트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있었지요. 최고 상궁이 앞으로 나왔어요. 내가 세자 저하를 살렸다는 노비냐? 예, 상궁, 마마님. 상궁이 덕분에 보따리를 받습니다. 저것은 무엇이냐? 덕분이 보따리를 풀었어요. 이가 나간 사발이 나왔지요. 콩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상궁이 손가락으로 사발을 밀었습니다. 달그락 소리를 내며 사발이 바닥을 굴렀어요. 이것으로 수라를 올리겠다는 것이냐? 나인 하나가 콩주머니를 발끝으로 건드렸어요. 짐승 사료도 저보다는 낫겠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입을 가리는 손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왔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수락관을 채웠어요. 덕분이 바닥에서 사발을 집었습니다. 한 번 더 닦았어요. 치마로 닦아 화덕 옆에 놓았지요. 그리고 구석 화덕 앞에 앉았습니다. 솥에 물을 부었어요. 불을 지폈지요. 그리고 맷돌 앞에 앉았습니다. 콩 주머니를 풀었어요. 맷돌 위에 콩을 얹었지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드르르. 상궁들이 하던 일을 멈췄어요. 드르르, 드르르. 투박하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은그릇들이 진열된 수락관 안을 울렸어요. 청자 접시들이 줄지어 선 그 한가운데에서 드르륵, 드르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인 하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저 시골 소리 좀 봐. 상궁이 부채로 코를 막았지요. 냄새가 나기 전에 빨리 끝내거라. 그래도 덕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르르, 드르르. 팔이 아팠어요. 어깨가 당겼지요. 덕분이 등을 굽혔습니다. 외양간에서 하던 자세 그대로였어요. 밤새 맷돌을 갈다 이마를 기대고 잠들던 그 자세였지요. 솥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갈아낸 콩을 넣었어요. 주걱으로 저었지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화덕 앞에서만 나던 냄새가 수락관 안으로 번졌어요. 은그릇 진열대 사이로, 청자 접시들 사이로 수락관 문틈으로 스며 나갔습니다. 상궁들이 코를 막았어요. 덕분이 주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글보글. 누런 기포가 올라왔어요. 김이 피어올랐지요. 구수하고 투박한 냄새가 수락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락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복도로 퍼졌지요. 마당을 건넜습니다. 덕분이 이가 나간 사발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죽을 담았습니다. 사발 안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지요. 그때 수락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콩죽 냄새가 왔어요.
침소 창문 틈으로 실처럼 가느다랗게 스며들었습니다. 이환이 누워 있었지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코끝이 움직였습니다. 구수했어요. 투박했지요. 어떤 향도 섞이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은수저도 청자 접시도 아닌 냄새였어요. 이환이 아는 냄새였습니다. 새벽 외양간에서 나던 냄새, 드르륵 소리와 함께 나던 냄새였지요.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냄새가 짙어졌어요. 이환이 눈을 떴지요. 천장이었습니다. 단청이었어요. 이환이 몸을 일으켰지요. 냄새가 실제였습니다. 이환이 이불을 걷었어요. 방문을 열었지요. 마루였습니다. 냄새가 더 강하게 왔어요. 이환이 달렸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버선도 없었지요. 차가운 마루를 탁탁탁 달렸습니다. 상궁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하, 저하. 이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꺾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지요. 냄새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수락관 문이었어요. 이환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락관 안이 굳었어요. 상궁들이 굳었지요. 나인들이 굳었습니다. 모두 이환을 봤어요. 이환이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구석 화덕 앞에 쪼그려 앉은 사람을 봤어요. 굽은 등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요. 이가 나간 사발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덕분아. 덕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환이었어요. 맨발이었지요. 옷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덕분이 사발을 내려놓으려 했지요. 이환이 달려왔습니다. 덕분의 등에 뛰어들었어요. 쿵. 덕분이 휘청했습니다. 사발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이환이 덕분의 등을 두 팔로 꽉 안았습니다. 얼굴을 묻었지요. 소리가 났어요. 칼 앞에 사발을 품에 안던 등이었습니다. 흙바닥을 긁으며 가마를 바라보던 등이었지요. 뜨겁게 된 손으로 콩죽 사발을 들던 그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이환이 그 등을 놓지 않았어요. 덕분이 사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이 비었지요. 그 손으로 이환의 손을 감쌌어요. 등에 달라붙은 작은 손이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토닥, 토닥, 투박하고 느린 손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무 말도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지요. 수락관이 조용했습니다. 상궁들이 조용했어요. 나인들이 조용했지요. 드르륵 소리도 멈췄습니다. 보글보글 소리만 남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덕분이 이환의 손을 풀었어요. 눈물을 닦았지요. 눈물을 닦은 그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사발을 들었어요. 자, 먹어. 갈라진 입술에 죽을 밀어 넣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환이 입을 열었어요. 한 숟가락이 들어갔습니다. 까끌하고 따뜻했어요. 구수했지요. 목 울 때가 꿀렁했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 넘기던 그 떨림이었어요. 그때는 죽어가는 아이의 목을 대었지요. 지금은 살아 돌아온 사람의 목을 대었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이 들어갔어요. 사발 안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김이 두 사람 사이로 천천히 올라갔지요. 12해가 흘렀어요. 조선 팔도 어디쯤이었습니다. 갈대밭이 넓은 언덕 위에 주막 하나가 서 있었지요. 작은 주막이었어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이들이 하나둘 들렀지요. 주인장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날도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밭이 살랑거렸어요. 드르르, 드르르. 주막 안에서 맷돌 소리가 났지요. 덕분이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등이 더 굽었어요. 머리카락이 휘어졌지요. 손등에 검버섯이 폈습니다. 그래도 손이 쉬지 않았어요. 드르르, 드르르.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덕분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실 건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덕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사내였습니다. 평복이었지요. 갓을 쓰고 있었어요. 수행하는 이 하나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지요. 그 눈을 덕분이 알고 있었어요. 걸음 무더기 옆에서 처음 봤던 눈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도 무언가를 꽉 쥐고 있던 눈이었지요. 덕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던 눈이었습니다. 콩죽 사발을 품에 안고 칼 앞에 엎드리던 그 등을 향해 고개를 들라 했던 눈이었어요. 도련님. 말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나왔지요. 사내가 걸어왔습니다. 상 앞에 앉았어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덕분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가 나간 사발이었어요. 그 사발이었습니다. 야반도주 하던 밤에 달그락거리던 그 사발이었어요. 칼 앞에서 품에 안고 몸을 웅크리던 그 사발이었지요. 수락간 바닥을 굴렀던 그 사발이었습니다. 덕분에 손이 떨렸어요. 이환이 두 손으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천하의 진미를 다 맛보아도 목소리가 낮았어요. 내 목숨을 녹여주던 그 콩죽 한 그릇만 못하더이다. 덕분이 사발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가 나간 자리가 손가락에 걸렸지요. 12해 전 그대로였습니다. 깨진 자리가 그대로였어요. 유모. 이환이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맷돌을 돌려주겠소. 덕분이 일어섰어요. 맷돌 앞에 앉았습니다. 콩 주머니를 풀었지요. 맷돌 위에 콩을 얹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드르르. 이환이 눈을 감았어요. 드르르. 드르르. 그때 그 새벽 외양간이었습니다. 한밤중 마당이었어요. 바로 그 수락간이었지요. 드르르. 드르르. 언제나 같은 소리였어요. 언제나 같은 손이었습니다. 솥이 끓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주막 안을 채웠습니다. 갈대밭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지요. 냄새와 바람이 섞였어요. 덕분이 사발에 죽을 담았습니다. 이환이 사발을 내려다봤지요. 이가 나간 자리로 뜨거운 김이 스며 나왔습니다. 이환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이 들어갔습니다. 까끌하고 따뜻했어요. 구수했지요. 목 울 때가 꿀렁했습니다. 그때 죽어가며 처음 넘기던 그 떨림이었어요. 그때는 걸음 무더기 옆에서 건져 올린 핏덩이였지요. 지금은 옥좌에 앉은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한 숟가락 앞에서는 그냥 그 꼬마였어요. 이환의 손등 위로 굵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김 사이로 섞였어요. 덕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막문 넘어 갈대밭을 봤지요.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갈대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살랑, 살랑. 드르륵 소리가 먼 데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르륵 소리 하나,
이가 나간 사발 하나가 12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소리 하나, 그런 손 하나가 있으셨다면 다음 꽃빛 야담에서 또 뵙겠습니다.